말이 안 되는 게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태까지 다 언론 플레이를 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실은 이 수심이라는 제도까지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수심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심이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됐는지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회의 내용도 기록을 안 한대요.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해보나 마나 뭐 결과는 다 정해져 있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들을 만나 또다시 뻘소리를 날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로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뭐라고 떠들었냐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다. 저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라면서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수기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다.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15일에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그냥 단순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얘기했다는 겁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는데 감사의 표시고 직무 관련성도 없어서 무죄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공정합니다. 공정해. 99.99%로 불기소가 나올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한 이유가요. 예.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4차장 반부패 수사부 특수부죠. 산하검사 3명을 형사 1부로 보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했습니다. TF로 만든 거죠. 그런데 거기 간 검사 중에 김경목 검사라고 있어요. 이번에 출장 조사 갔다고 검찰총장이 경위 조사하라니까 기분 나쁘다고 사표 던진 그분인데 이분이 뭐냐?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 홍위병, 윤석열의 홍위병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20년 11월 25일에 그 검찰 2%라고 있어요. 게시판이죠. 게시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랬습니다. 집권 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 그리고 2024년 7월 5일에는요 검사 탄핵에 대해서 2%에 또 글을 올립니다. 검사는 사건을 고를 수 없다. 어떤 검사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알 수 없다며 막 그런 부추기는 걸.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이뿐 아니라 이분이 그 유명한 김학의 성접대 영상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를 당한 일이 있어. 이거 관련해서 불법 출금이다 이러면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했는데 수사검사예요. 결국은 친윤 중에 친윤. 정말 윤석열의 홍위병 같은 사람을 이미 보내서 수사를 한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친윤 검사를 보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에 누구를 보냈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냈는데 이분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20년 9월부터 21년 7월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변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성남지청장, 전주지검장을 하면서 아무도 검사들 중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성남FC 수사를
기소로 이끌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 얼개를 어느 정도 완성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지검장, 친윤 검사들한테 수사 맡겼는데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여태까지 다 언론 플레이를 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심위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됐는지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회의 내용도 기록을 안 한대요. 말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보통 범죄 있을 때 심의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위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범죄 여부를 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심이라는 것은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찰권을 좀 제어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나온 맞아요. 건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지금의 이 검찰은 무슨 통제를 시민적으로 하고 안 하고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검찰 수뇌부 자체가 지금 완전히 권력에 종속돼가지고 사실은 이 수심이라는 제도까지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네. 검찰이기를 포기한 것이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지검장이 본인을 패싱하고 검찰권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화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권 지휘를 해가지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수심이 여기에 넘겼다. 대해서 수심위로 도망가가지고 결국에는 또 본인의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수사를 안 하는 거를 정당화하겠다, 그렇게 하라고 수심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역사에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이 이원석 총장으로 기록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특가법에는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특가법상의 범죄를 봐줬을 때 네. 형성하는 범죄거든요. 이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엄청난 형량입니다. 전 이 수사 검사들 다 특수직무유기로 저는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한편 기자다운 기자, MBC 장인수 기자가 예고했던 특종 보도 시점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조중동 역시 바짝 긴장하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동아일보는 작심이라도 한 듯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뭐라고 보도했냐면, 반원점 도는 윤, 부진한 성적표, 험난한 하산길이라는 칼럼을 통해 5년 단임제인 한국 대통령의 하산길은 험하고 가파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봉우리가 높은 만큼 레임덕의 골짜기는 더 깊고 추락은 더 아득하다.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의 중간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윤 대통령에게 블록버스터급의 반전 기회가 찾아올까? 전례를 보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에게 이런 현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퇴임 무렵 긴 고뇌와 함께 언급할 짧은 영광이 존재할지 의문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의 끝이 아주 험난할 것이라며 예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망하는 건 세 가지 때문에 망할 것이다. 고위직에 있는 이 정부의 인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술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성질 때문에 망한다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배우자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통령실은 누가 움직이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는 사실이 확인되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용산을 겁내지 않아요. 대변인실이 무혐의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논평하는 순간 지가 끝이 나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뿐이다. 급격하게 무너지는 스모킹건이 디오르백의 무혐의 처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끝은 분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부적절한 처신이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와 관련한 중요한 소식,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려오게 될지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MBC 장인수 기자가 관련 자료를 입수한 모양이에요. 무슨 자료인지는 저도 뭐 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시점을 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 공개를 막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변곡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장인수 기자가 뭐 대통령실 뭐라고 한다고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입수한 걸. 시점이 문제인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고, 이 모든 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불신을 하게 되고 의혹을 가지게 되고, 이런 제가 싫기 때문에 꼭 한동훈 대표의 한마디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의혹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예요. 본인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제안을 받거나 관여를 겪거나 개입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 왜 안 하는 거지? 혹여라도 그때 왜 한동훈 사천 논란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대통령실하고 막 충돌이 있고 그랬던 게 혹여 이런 일들 때문인가? 또는 혹여 실패 사례 아닌 성공 사례도 있었던 건가? 이런 의심을 하는 제가 너무 싫어요. 한동훈 대표님 우리의 이 나쁜 의심병을 고쳐주세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니.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예고한 내용이란 지난주에 터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라는 건데 어쨌든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일반인 김건희 씨의 그야말로 당무 개입과 함께 국정농단 사례가 드러난다는 건데 게다가 뉴스토마토는 아주 작심이라도 한 듯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김건희 여사 4월 10 총선 공천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 의원의 참모였던 C씨는 터질 게 터졌다며 한숨을 지었다. MC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는 다른 의원들도 얽혀있다.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봤다. 다 잊고 살고 싶다. 심경이 복잡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D씨는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은 공개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김건희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며 보도했습니다. 총선 즈음에도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가 이 공천 개입설을 단독 보도하면서 정말 거의 핵폭탄이 하나 떨어진 것 같은데 폭탄이 이거 하나뿐이랴? 이런 얘기들이 다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설마 김건희 여사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보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히 보수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거 사실이면 국정농단인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찌라시 내용까지 언급하며 윤석열이 저지를 수 있는 만행에 대해 콩밥을 먹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을 향해 경고한 콩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대체 뭔지 잠시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현안이 일본하고 관계가 되게 심각한 현안이 돼 있어요. 지금 네. 아니 뭐 찌라시 얘기인데 독도가 섬이 두 개잖아요. 동도하고 서도하고. 그래서 뭐 이제 아주 11월 달쯤에 밝혀진다고 그러는데 무슨 뭐 독도를 동도 서도로 나눠가지고 뭐 한일이 공동 관리하는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찌라시도 돌고 흉흉합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국토를 참전한 게 돼가지고 그거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그 국토를 참전하는 거는 임기 중의 범죄라도 기소가 되는 범죄거든요. 그게 모든 거 어느 하나도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죠. 특별히 이거를 설명 안 하는 걸 가지고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을 늘려야 하는지 더 설명한 적이 없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왜 갑자기 응급실에 오는 사람은 경증 환자는 90% 진료비를 본인 부담을 시키겠다고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안 하고요. 그냥 뭐든지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것들은 우리끼리 문제니까 우리끼리 정권을 교체하고 이러면 우리끼리 또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 외교 분야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었다고 드러나게 되면 윤석열 정권 정말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설마 했던 일도 다 해버렸다는 거죠. 게다가 아직까진 퇴임을 앞둔 기시다가 윤석열에게 대체 뭘 받았는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껏 경험해본 바 일본 언론들이 하나씩 보도할 건 아주 뻔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용산 대통령실에선 그게 아니라면서 언플을 해댈 테고 하지만 결국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일본이 보도한 내용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현실. 그래서 이 정권이 보수 지지층들까지 엿먹이는 아주 참담한 상황이란 거죠.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여론엔 관심이 없으니 점점 더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염수 문제 없지 않냐. 1조 5천억 써서 니들 때문에 누가 그게 1년 만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윤석열 끝난 이후에 돌아서 와갖고 그 어느 날 검출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물물에 오줌 싼다고 해서 물 먹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다가 오줌을 싸는 게 맞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1조 5천억이 들어갔다? 그거 우리가 낼 돈이에요? 그 검사 비용까지 우리가 되겠다고 우리가 다 떠하는 거야.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위안부 문제만 해도 제3자 변제를 해야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돈 다 대고 다 우리만 아주. 국가가 어떻게 가족입니까? 1조 5천억을 우리가 왜 내야 되냐고. 가족과 사회, 국가는 완전히 다르죠. 외교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족처럼 일본한테 대해주면 일본도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줍니까? 인생 지원금이나 거부권 쓰지 말지.